자, 이어서 3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장까지 22분 정도 남았고요. 자, 개장 전 살펴봐야 되는 뉴스들 유선남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요 스케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요 스케줄은 이미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CPI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주식시장이 출발할 수 있을 거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게 좋아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노동공급에 관련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 9시 반에 살짝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뭐 숫자 나오자마자 그 리포트 보면서 이제 대강 숫자만 좀 브리핑을 해드린 거니까, 유선남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주실까요? 네, 현재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CPI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한번 알려드린 예상 범위 내에서 크게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요. CPI 수치가 0.2%가 나왔고 음식 가격은 아무래도 러시아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폭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도 좀 재미난 부분인데 전기세가 제가 뉴저지에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전기세가 생각보다 마이너스 폭이 0.7%로 좀 컸기 때문에 에너지 서비스는 마이너스로 나왔고 나머지 에너지 섹터에서는 아무래도 유가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에서 전체적으로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코어 CPI가 굉장히 낮은 수치인 0.2%가 나왔습니다. 특히 굿즈 가격들 중에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안 그래도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도 빠졌다라고 전에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 맨하임 인덱스 기준 포함해서도 카구루스라는 곳에서도 하락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재미난 건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에 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바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에 관해서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은 여전히 주거비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이 역시 잡기 좀 어려운 부분들 보이고 아마 다음 달로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 혹은 기관들의 예상치와 비슷하게 혹은 그것보다 약간 조금 낮은 수치 정도로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모로 시장의 예상치는 3.3%가 3.2%그 언저리 중간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3.2%라는 YOY 기준으로 CPI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플러스 1%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래도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8월달 기준으로 0.8%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게는 조금 염려가 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 CPI가 좀 PPI가 굉장히 많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내일 이야기도 좀 하자면 아무래도 내일 나올 PPI 데이터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낮은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낮은 상황, 굿즈들의 가격들이 낮은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예상한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서비스가 소폭 하락한 것 빼고는 그래도 하나 빼고는 다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미국의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중치상으로 봤을 때 거의 30% 이상이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주거비 두 개 합치면 거의 물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잡혀주면 사실 근원 CPI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일단 자동차는 잘 빠졌지만 잘 빠졌다는 게 뭐 예쁘다는 게 아니라 잘 하락했지만 주거비가 아직도 좀 쉽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사실 뉴욕 쪽에서 렌트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모로 조사를 해봤는데, 뉴욕 쪽 혹은 뉴저지 쪽의 렌트비 쪽은 상당히 상승치가 아직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높은 상황이라서 주거비가 내려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다음 달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유사님께서도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주택들을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말로 임장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걸 되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 여러 뭐 컨설팅 직업상 여러모로 돌아다니기도 해가지고 네네. 좀 찾아보면은 들어보면은 레지덴셜 쪽은 여전히 굉장히 수요가 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게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거비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가 수요가 강한 건데 왜 이렇게 수요가 강한 겁니까? 그거 다 재택근무 때문인가요, 아직도? 재택근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뉴욕, 뉴저지 쪽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반대로 금리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는 대신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도 계시고, 그런 쪽 관련해서 좀 더 도시 쪽으로 오려는 현상도 있다 보니까 주거비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직접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언제쯤 좀 렌트비도 안정세를 찾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내놓은 대답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조사 기준으로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는 2023년 5월부터는 가격이 하락세에 돌아설 것이고 2024년 중반부터는 음, 사실상 2008년 이후로 최대 낙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있을 PPI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주시죠. 네, 다음 뉴스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중국 투자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에는 중국의 투자 제한에 서명을 할 거다라고 몇 번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선언한 대로 서명을 했고요. 바이든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반도체, 양자기술, AI 관련해서 중국 투자를 할 때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서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재미난 부분은 중국 쪽 주식이 사실 떨어질 법도 했는데 오늘 중국 주식이 항생 지수가 사실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중국 쪽에서 자국민에 대한 해외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년여 만에 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해서라도 좀 소비를 하고 와라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주식이 중국 쪽 항생 지수가 오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알리바바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 소비를 대표하는 기업은 알리바바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리바바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중국 내 소비가 그래도 슬슬 저점을 찍는 게 아닌가. 물론 디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하는 어느 정도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에서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 사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지 중국 내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서 이 자체가 경계를 부양하진 않겠지만 이걸로 이제 중국에도 좀 여행 들어와라 이런 시그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쓰면서 중국 쪽에서 저걸 개방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해외 쪽 시장을 개방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중국 내의 소비 시장도 한번 살려보자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뉴스는 유사남님께서는 아마 국내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가릴 것 없이 뭐 상한가 기록하는 그 기업들도 엄청 우후죽순 쏟아졌었고요. 너무나도 힘든 6년 5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에 단체 관광이 다시 한번 열린다고 하니까 큰 기대감들이 국내 시장에선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느 기업일까요? 네, 다음 뉴스는 AMC 기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AMC에 관련해서 몇 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AMC가 그래도 바벤하이머를 통해서, AMC가 원래 내부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벤하이머를 통해서 숨통을 좀 틔웠고, 사실 이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프라는 우선주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우회해서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유상증자 부분이 재판장을 통해서 막혔습니다. 이 에이프를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 채워 넣으려고 하던 계획이 좌절되고 나서 AMC CEO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물론
바벤하이머 효과로 인해서 박스오피스가 굉장히 부밍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쪽 이 모든 인더스트리, 이쪽 섹터 자체가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상증자하는 거를 이해해 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인터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극장 산업이 유상증자 한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굉장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AMC도 현재 굉장히 커다란 유동성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은 단순히 뭐 코로나 팬데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OTT라는 산업, 콘텐츠 산업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그 후유증 같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AMC가 에이프라는 우선주를 통해서 어떻게 증자를 한다는 건지 그 구조를 잘 모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아시나요? 네, 요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제 채널에서는 좀 다루긴 했었는데, 네네. 원래는 AMC에 대해서 원래 유상증자를 보통주로 모든 부분들을 소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 이만큼 하겠어를 이미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AMC의 보통주로는 유상증자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도를 한 방법이 그럼 AMC 주주들한테 네. 에이프란 주식을 배당 대신 주는 방식으로 우선주를 주는 방식으로 요거를 아, 증자를 하자. 증자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현금성 자산이 된 건 아니고 네. 재미난 건 근데 이 에이프 우선주에 투표권이 붙었어요. 근데 아, 재밌는 건 또 AMC 주주들이 또 이 에이프 주식을 팝니다. 그럼 그 투표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겠죠. 네. 그 투표권이 있는 걸 이용해서 남아있는 에이프 주식들을 AMC의 CEO들이나 임원들이 갖고 있는데 이 AMC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AMC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라는 투표를 실행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에이프 주주들 입장에선 우리께 AMC 보통주가 되면 이득이니까 음, 찬성표를 던지겠죠. 네네. 그럼 AMC 주주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결국 이 주식 전환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에이프 주식이 유상증자처럼 AMC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자연스럽게 AMC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프 주식들을 팔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음. 식으로 약간 얍삽하게라고 할까? 얍삽하게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재판관이 요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아, 해가지고 AMC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필요하다. 보통의 AMC 주주들은 우리가 얼마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가 유인원이죠?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뭔가 비꼰 거 그러니까 약간 AMC에 투자한 그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폄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그러니까 에이프 얘기 듣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원래 에이프라는 게 AMC 주주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AMC 주주들이 이제 아, 에이프 우리는 무지성으로 무조건 주식을 갖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밈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열풍을 이끌던 사람들을 에이프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폄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나는 무조건 들고 간다 이런 거니까 약간 어쨌든 뭐 그거는 야, 이름이 참 재밌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뉴스가 있네요. 네, 버진 갤럭틱에서 두 번째 상업 비행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재미난 건 첫 번째 비행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모형의 커머셜 상업용 플라이트긴 했지만 그 인원들 안에는 사실 시민들이 아닌 뭐 군인들이라든지 혹은 요거에 대해서 테스팅 비행을 할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상업 비행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을 모두 시민들로 채워 넣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첫 번째 모든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첫 번째 시험 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버진 갤럭틱 주가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성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아직 그러면은 혹시 가격 같은 게 나왔을까요?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가격은 나온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상업 비행할 때 한 명당 거의 한 3억 가까이인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났었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가까이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일반인들을 태우는 상업 비행을 할 때는 과연 얼마를 받을지 너무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뉴스 있으시면 또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네, 제가, 다음 네, 소식. 네네.
다음 소식은 사실 기자님이 알려주신 뉴스인데요. 네, 코치가 마이클 콜스를 어떻게 보면 이 럭셔리 브랜드가 같이 합쳐진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치가 이제 US, 미국에 있는 럭셔리 자이언트 옥신 럭셔리 브랜드를 모아서 파는 거죠. 마이클 콜스를 8.5빌리언 달러에 살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코치가 산하에도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패션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 기업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조금 짚어드리면 현재 디즈니와 플러그파워 트레이드 데스크가 사실 어제 발표된 기업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집중을 받았던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미스가 나고 EPS가 비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미스가 났다는 점이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1.5%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디즈니가 여러모로 금액을 삭감하는데 자신들의 운영 비용을 삭감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발표를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디즈니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매출은 비트를 하고 EPS는 미스를 하고 나서 현재 주가가 11%가량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저는 가장 의외였습니다. 매출이 비트를 하고 EPS가 비트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지금 당장 사실 안 좋게 볼 만한 뉴스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0.28% 가량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트레이드 데스크 보고 나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이 정도면 이 정도 좀 좋은 실적 나온 거 확인이 되면 본장 들어서는 좀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직 뭐 공개되지 않은 뭔가의 우려감이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뭐 실적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본장 들어서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다음은 그 이제 알리바바 실적인데 알리바바 실적은 저희 뭐 유선아님께서 거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네. 네, 알리바바가 어닝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현재 장전에 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사실상 예상치보다 아주 높은 거의 한 5%가량 비트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EPS도 17.37로 예상치였던 14.59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에 대한 성장치인데요. 매출에 대한 성장치가 14% 가까이, 쿼터 분기만에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알리바바의 주가가 지금 크게 오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알리바바 쪽에서는 여러모로 AI 쪽이랑 여러 클라우드 쪽 관련한 성장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닝콜을 통해서 전해지기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알리바바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장전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 이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게 좀 이렇게 하면 너무 확대 해석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리바바도 이커머스니까 중국의 소비가 그래도 좀 바닥을 치고 약간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는 느낌은 좀 있긴 한데, 현재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나 그런 아,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마 N자 보통 N자형 반등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네. 좀 지금 당장 중국 주식들을 사 모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마 천천히 분할 매수식으로 사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음, 지금 당장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디플레이션 수치가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죠. 어저께 네네. 제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PPI 수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낮은 수치고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N자형 반등의 끝인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은 바닥을 지나서 어느 정도 소비가 오르고 있는 상태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음. 급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좋게 나와서 알리바바의 시간의 거래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기업 실적 발표하게 될 기업들도 몇 가지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발표한 알리바바나 노보노디스크와는 다르게
아이온큐의 어닝 실적 발표가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뭐 요즘 초전도체 뉴스도 있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찾아보시면 좋은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꼭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개장하기까지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럼 그 시간 제가 좀 몇 가지 뉴스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했던 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보노디스크 실적 한번 잠깐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을 보시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일라이릴리 실적과 함께 일라이릴리 주가 뭐 한 하루 만에 15% 이상 급등했었죠. 그리고 그 같은 당일날 노보노디스크도 그때 심혈관 질환에까지 노보노디스크의 뭐 위고비 그 이런 그 저거가 심혈 아니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까지 2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을 그날 같은 날 공개하면서 일라이릴리도 15% 이상 올랐었고 노보노디스크도 거의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실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거 보니까 역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싹센다가 굉장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증명이 됐어요. 매출이 30%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시간의 거래 보시면은 왜 이렇게 그렇게 좋진 않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보노디스크 익스텐드 커브 오브 서플라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급 제한을 확대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덜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요를 다 채워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워낙 수요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공급을 다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좀 영향받고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제약기업들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 있고 뭐 그 지금 되고 있는 건 GLP-1인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합병증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GLP-1과 또 하나의 그 기전 두 가지를 복합한 복합 기전이 있고 이 복합 기전을 하고 있는 뭐 무슨 기업이 있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약간 거리가 멀어요. 몇 년 뒤에요. 한 2, 3년? 지금 왜냐면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영향받는 기업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 만들려고 주사제를 만들 CMO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지금 이뤄내고 있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의 열풍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노보노디스크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디스크 NVO라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덴마크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조금 전에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한 1.6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급 제한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그 전에 임상 뉴스와 함께 급격하게 좀 올랐던 측면에 대한 그냥 차익 실현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쁠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떨까요? 그 디즈니 기업 보기 전에 시장 전체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했으니까요. 바로 볼게요.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CPI가 상당히 시장에서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이고요. 나스닥이 0.8, 다우지수가 0.67, S&P 500이 0.6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전체 분위기도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자, 보시죠. 하락하는 종목을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그 헬스케어가 여러분들 좀 조명을 받을 때는
다소 경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개별 이슈에 대한 그 개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엘라이 릴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지금 약간 보합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 디스크나 마찬가지로요. 자, 그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디즈니 실적 자, 발표와 함께 디즈니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디즈니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디즈니 보겠습니다. 자,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으니까 일단 뭐 실적 나쁘지 않아요. 실적 좋은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스트리밍 부분이 가장 디즈니의 그 아픈 손가락 그리고 아킬레스건인데 스트리밍 부분의 손실이 5억 1200만 달러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밥 아이거 회장이 이 스트리밍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디즈니는 스트리밍이 이제 훌루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ESPN 플러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리밍을 갖고 있죠. 자, 밥 아이거 회장이 거기에다가 11월 1일부터 광고 요금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광고 요금제는 좀 싸게 나옵니다. 유럽은 5.99 유로, 영국은 4.99 파운드, 캐나다는 7.99 달러. 뭐 이렇게 조금 싸게 나오는데 뭐 넷플릭스랑 같은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광고 없는 모델을 보고 싶다면 광고 없는 요금제는 약 20% 이상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마 저는 이 스트리밍과 관련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66% 오르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주가는 아직도 90달러 밑이네요. 자, 디즈니는 그렇고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뉴스도 먼저 볼게요. 뉴스 한번 먼저 볼게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긴 한데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어디서 들어봤음직한 그런 뉴스죠. 자, 코치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치백을 생산하는 이 테피스트리는 뭐 다른 구두 그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다른 브랜드 한 세 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코치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코치백을 생산하는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이 마이클 코어스 아시죠? 마이클 코어스라고 하는 백을 생산하는 이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테피스트리는 브랜드 코치 그리고 뭐 케이트 스패드 이거는 뭐 여성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스튜어트 와이츠먼 이것도 여성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테피스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치백은 그 중저가 그 백 브랜드들 가운데 뭐 북미 지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되게 잘 팔립니다. 이게 이 코치백이 되게 잘 팔리는데 사실 카프리 홀딩스는 자 보시면요. 뭐 베르사체, 지미추 이거는 명품이죠. 근데 마이클 코어스도 여러분들 뭐 백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약간 중저가 백 정도로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코치백과 마이클 코어스는 사실 경쟁 구도지만 마이클 코어스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미추 유명하죠. 지미추 되게 그 명품 그 구두 브랜드 베르사체도 굉장히 비싼 명품 브랜드인데 요즘에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은 브랜드.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마이클 코어스가 베르사체를 인수하면서 카프리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의 휴양지 카프리처럼 그 이제 명품 이탈리아가 명품을 떠올리잖아요. 명품 그 브랜드가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피스트리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그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피스트리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테피스트리는 TPR 테피스트리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들여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카프리 지금까지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카프리 홀딩스 지금까지
방금 보셨죠? 테피스트리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막 올라가는 건 아니어도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부담 때문에 이제 인수한다는 부담 때문에 8% 하락했고, 카프리 홀딩스는 와, 안 좋아. 오, 야,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이 기업인 야, 너 마이클 코어스 지금 제대로 팔고 있는 거 맞아? 베리스 사체는 팔리고 있는 거 맞아? 했다가 인수당한다 하니까 이게 54%, 54달러까지 뻥 뛰어오르는, 자, 이런 극과 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이 뉴스가 어떤 의미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로이터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A800 반도체, 그러니까 A100 반도체가 아닌 A800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약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바로 그 반도체, A800 반도체, 이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고요. 이건 산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내년 주문을 위해서 이미 주문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거의 50억 달러 정도의 주문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뭐 올라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0.6%, 0.5% 상승이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그냥 편승하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자, A800은 아직 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6월에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칩 수출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거란 보도가 블룸버그인가 이쪽을 통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A800마저도 수출을 못하지 않을까 우려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아직 규제는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던 거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처럼 중국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조차 미국 금융기관들을 못하게 하겠다 행정 명령이 서명이 됐는데 주문이 들어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문은 들어오는 거니까 엔비디아에게는 나쁜 건 아니겠죠? 자, 이 정도의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나머지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사실상 19111 포함해서 노보노디스크 이 두 가지 회사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빼고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서 녹색 화면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실업수당 청권 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모든 부분들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날이었었죠. CPI가 발표되는 날. 그리고 그 CPI를 거의 대부분 맞춰주신 우리 유사담님과 전기료 빼고는 내가 다 맞았다. 우리 유사담님과 함께, 자, 미국 시장 개장 전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 최대한 많은 뉴스를 좀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들. 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미국 시장 개장 준비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도 뭐 서울 지역은 좀 비가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남부 지역은 제주도에 가 있는 저희 동기도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날씨가 너무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태풍이 지나고 나면 맑아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자,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